자, 지난 시간까지 대승불교의 기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승불교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아라한을 비판하는 보살주의라고 해서, 꿈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구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지력이 어떻게 보면, 의식이 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동물은 가축이고, 가축의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바뀌었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러면서, 예전에는 개를 어떻게 잘못했으면 개값 물어내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기 개라도 그 개를 이렇게 구타를 하거나 이렇게 가혹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시절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걸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말리는 정도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옛날 분들이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런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시대에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부파불교가 주류가 되던 저런 아라한을 이상인격으로 보던 시대만 하더라도 일단 나만 빠지면 돼라고 하는 게 우선이었다면, 대승시대가 되면 그래도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어우러져서 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관이라든지 자비관이 더 넓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넓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계몽된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보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상인격이 보살입니다. 부파불교, 소승불교에서는 이상인격이 아라한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불교가 되면 이상인격은 조사입니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 큰 스님. 큰 스님이 되는 게 이상인격이고, 그리고 법화경 같은 데서는 이상인격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일불승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상인격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차근차근 해드릴 거고, 제일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게 보살이에요. 보살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구제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차등을 수직으로 두지 말고, 그래서 상구보리라고 하지 말고 좌구보리 우하 중생 이렇게 이쪽에서 구해서 수평적으로 깨달음과 중생 구제라는 게 수평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살이 어디서 나온 용어냐라는 얘기를 좀 더 살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 제일 먼저 쓰이는 거는 석가보살입니다. 석가보살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보살이라고 안 하잖아요? 보살이라고, 그렇잖아요. 석가보살 굉장히 좀 생소하죠? 석가도 많이 들어본 용어고, 보살도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이렇게 붙이니까, 이거 봐라. 좀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고,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보살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부처님은 태어나서 부처님이 아니죠. 언제 부처님이 되시는 거냐면 35살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태어나서 35살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아니면 대통령,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직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인 거죠. 부처님은 그러면 35살에 부처님이 됐다고 하고, 봐봐, 34살까지는 뭐요? 34살까지 보살이에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에요? 34살까지? 느낌상으로는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35살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34살까지는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민간인은 민간인인데 일반 민간인은 아니지. 조금 차이가 있지. 조금 차이가 있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용어를 붙여서 이분은 보통 사람은 깨달음을 못 얻는 사람들이고 거기 자격이 아직 그러니까는 우리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좀 한끗 차이지. 될 수 있는 거하고 좀 차이지. 그러니까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좀 구체적으로 편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자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처음에는 다 가능성만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이고 현재 대통령이 된 분이고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그냥 이렇게 이걸 똑같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불교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된 이분은 꼭 될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칭으로 보살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면 부처님이 될 분. 될 분. 이분은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되기로 확정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살의 의미는 부처가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될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호 보살이 이 석가보살이에요. 석가보살.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다라에서 불상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간다라에서 불상을 만드니까 이 내륙 쪽에 이쪽에 이제 불상을 만드니까 이쪽 내륙 쪽에 마투라에서도 불상을 만들어요. 근데 마투라는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인도 내륙에서는 마투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약간 문화가 조금 비껴나간 쪽에서는 간다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저는 간다라가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투라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그거는 완전히 논쟁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투라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도 좀 다르게 만들어요. 젊은 불상을 만들어요. 애들을 만들어요. 간다라 불상은 약간 삭은 분들, 중년 스타일로 만들어요. 근데 마투라는 굉장히 젊은 청춘으로 만듭니다. 한 16살 먹은 애들로 만듭니다. 애들은 아니지. 16살이면 한참 신체 건강한. 그래서 마투라 불상의 특징은 어깨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깨 벌어져가지고 젊은 남자애들 한판 해볼까? 뭐 이런 딱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아주 강렬한 이런 힘에 중년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 간다라 불상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거고 마투라 불상은 젊은 청춘의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은 청춘이 좋습니까? 중년이 좋습니까? 청춘이 좋아요. 응?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불상을 만들었지만 간다라 불상하고 마투라 불상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간다라 불상은 한 40대의 중년의 귀족 스타일로 만들고 마투라는 16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언제 되시죠? 35세 되죠? 여기는 불상이고 여기는 보살상이에요. 보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불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불상을 안 만든다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냥 일반화된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는 하고 싶은데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 되기 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간다라가 빠르냐 마투라가 뭐 불상 성립이 빠르냐 100%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불상은 무조건 간다라입니다. 왜? 마투라는 보살상이었기 때문에. 마투라는 불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보살상인지 어떻게 아느냐? 머리를 다 밀고 주변 머리를 밀고 이렇게 약간 똥머리 같이 상투를 틀었어요. 그게 애들 머리예요. 장가 가지 않은 애들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상투 트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그리고 여자들도 댕기에서 이제 올림머리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모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결혼의 유무를 눈에 딱 보면 저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마투라에서는 저렇게 16세 상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인도 내륙 쪽에 있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드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로는 부처님 되기 전에 부처님이 될 결정자. 그러니까 이 양반은 부처님이 35살까지는 뭐냐면 부처님이 될 확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안 된 사람. 당선인 신분이에요. 당선인. 근데 아직 취임은 안 했어. 당선증만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당선이 되겠지. 그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대승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언젠가는 법성계에 보면 내세득작불 내세 된다니까. 그런 얘기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 사면 분명히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계몽의 시대를 거치면서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는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좀 더 의식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현실적 차별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모두는 대통령이 될 수 이게 지금 굉장히 바뀐 겁니다. 조선시대 때 모두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건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식이 다 바뀐 거거든요. 계몽된 거잖아요. 다 될 수는 있어. 하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차등은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이불성, 행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나중에 이제 유식 문제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치적으로는 모든 사람 평등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차등은 존재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게 대승불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고 아란이 되고 여러분은 못 돼요. 이러면 소승불교. 일단 된다는 건 열린 거야. 그래서 한 단계 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단계 넘어갔다는 걸. 의식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밀교나 선종에 이르면 지금 그 마음을 돌리면 안 그러면 지금 관정을 받고 당신이 붓다라는 것을 알면 지금 뭐 여러분은 다 붓다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단계 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은 될 수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대승. 그리고 나중에 선이나 밀교로 오면 우리는 다 이미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현재로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조금씩 움직여 간다는 걸 알 수 있죠.